네, 첫 번째 키워드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갑자기 파랑새가 왜 나왔느냐? 기사 보시죠. 조국 광복절 특사 수순이다. 말씀드렸죠. 어제 있었던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명단에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곧 정말 특사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지금 수순이다라는 제목을 지금 뽑았는데 사실 어머 웬일이야 깜짝 놀랐어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할 건 아닌 게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바예요. 왜? 그동안 이런 상황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들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죄보다도 양형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어제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붙잡고 조국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자진납세하는 형태로. 장관님 오늘 파란 넥타이 매신 것을 보니까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죠. 곧 저희 당에도 파랑새가 오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조국혁신당에 파랑새 오는 겁니까? 뭐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지만은 네. 지금 사면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다음 주 중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제가 보기엔 특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사면 대상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만하다. 그럼요. 8.15라는 게 이번에 80주년이거든요. 그 사면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통합하고 민생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생계형 운전자가 차 한 대 갖고 밥 벌어 먹는 사람이 음주운전 걸려서 먹을 게 없다. 또 애 분유로 해서 그 마트에서 우유 훔치다가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면해 주는 게 그 8.15 사명의 진정한 뜻인데 이 비리 권력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해준다는 게 누가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조국 전 장관만 해도 그 유재수 감찰무마 민장수석하면서 또 그 입시 비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사람이 재판을 5년째 했거든요. 5년 하면서 그 사이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도 되고 다 했어요. 작년 12월에 감옥 갔는데 이제 7개월 조금 더 살았어요. 네. 2년형 받았는데 근데 벌써 사면해 준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가 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뭐 통합을 강조하지만은 내 편 초록 동색이라고 내 편 챙기기에 우선한 거 아니냐. 최동석 인사 혁신처장권이라든지 네. 8.15 때 뭐 국민 임명식 취임식을 또 한다는 거라든지 조국 사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너무 유명무실하니까 그 틈을 타서 너무 독주하고 오만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아마도 지금 수순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면을 시켜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판단이고 좀 오만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일단 이미 조국 광복절 특사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최창일 교수님.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에 이름을 넣었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이 사람은 뺍시다. 라고 하고 빠진 전례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100% 이제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네. 최종적으로 국무회에서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조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메가 이슈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는데 네.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때 이 반려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런데 이 처음에 이제 아까 저기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성호 법무장관의 그 양형이 너무 과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거 가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얘기가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분위기가 그걸 확 쏠리는 것 같아요. 여기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사면, 뭐 요구라고 말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뭐 당부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인 이제 무언의 압박 같은 거겠죠. 이제 친여권 내에서, 특히 친문 진영 내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전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전 좀 신중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만 가는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의 얘기도 그렇고 여권에서 나온 여러 얘기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저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하. 일단 이제 형이 확정된 지가 이제 8개월이 네. 채 안 됐고 8개월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지금 여론은 보니까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찬반 여론은.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사면 쪽으로 기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형량도 얼마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워낙 우리 사회에 크게 어떤 그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너무 조금 빠른 건 아닌가. 사면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 대통령 그리고 취임한 지 2달 남짓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첫 이 광복절 특사를 이렇게 1호 특사를 이렇게 정치인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신중함은 좀 아쉽긴 합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은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을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빠질 수도 있긴 한데 물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는 굳이 첫 번째 1호 사면으로 지금 정치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조국 전 대표의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팽팽하게 좀 갈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냐? 찬성하는 쪽 사면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인 사면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이 좀 필요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소식.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정말 좀 불균형하지 않느냐, 넌 과하게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친명인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수사라서 이거는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사면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찬성 쪽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반대 입장은 이런 거죠. 한준호 최고위원.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좀 가는 게 어떻겠느냐. 임기 첫 해, 바로 이 8.15 광복절 말고. 박수현 대변인, 대통령 임기 첫 해 사면은 사회적 약자에만 좀 집중하면 좋겠다. 좀 비슷한 결이에요. 안 된다는 아닌데 하지만 너무 빠르다. 첫 해에는 좀 약자, 민생 여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입니다. 유인태 전 의원, 형기 반도 안 채웠다. 연말에 해도 되지 않냐. 다 시기가 좀 너무 빠르다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의문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사면 대상의 어떤 조건에 지금 유인태 전 의원 이런 얘기하거든요. 형기 반도 안 채웠다라고 하는데 형기를 얼마큼 채워야 된다 뭐 이런 또 조건이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사면을 하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막 딱히 막 아주 뭐 엄격한 뭐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명단을 추리게 되는데 네. 명단을 추리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의중이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결국 이제 뭐 약간 절차적인 성격을 띠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 뭐 형기를 뭐 채워야 된다 이것도 네. 사실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기준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뭐 이제 사면을 하는 시기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들어가는 범위라서 사실 뭐 형기가 뭐 어느 정도 차면은 좀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기준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별개로 말씀드리면 가석방 같은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채워야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사면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가석방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기를 좀 어쨌든 기준으로 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사면도 조금 이제 형기가 채워야 되지 않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말씀 해주신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이거는 사실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가석방은 조건이 좀 있어도 지금 이 사면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앞서서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는 부분이 좀 있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이 세다고 하지만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크면 원래 비판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창렬 교수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양형이 좀 과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가족 모두가 고생해서 형평이 안 받아 이런 거는 지금 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예랑 또 배치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대통령의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네. 이제 뭐 이제 사면 복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면 되면 말이죠.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 논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저 발언이 벌써 꽤 오래됐어요. 2021년도 발언이기 때문에 벌써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이후에 이제 조국 혁신당 이른바 이제 그 범여권의 어떤 같은 연대로 인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감안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고야 이제 형기 반도 안 채웠는데 그리고 사실 형량이 과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 그건 이제 그 진영에 따라서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저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신중한 게 특히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를 뭐 지지층은 아무래도 지지층 내도 좀 갈린 갈릴 거예요.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 진영 내도 갈리긴 합니다만 생각이 전반적으로 아마 여권 전체는 그래도 뭐 조국 전 대표 사면하는 게 낫지 않느냐. 부부가 다 구속됐었고 물론 이제 정경심 그 부인은 이미 이제 석방은 됐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중도층이 볼 때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종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결단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겠느냐. 원래 이 지지하는 이 세력별로 이 얘기는 의견은 좀 갈릴 수가 있긴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중도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조국 부부 광복절 특사 수순 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라는 거죠. 아직 결단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했는데 그런데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오늘 한겨레 일면입니다. 조국 사면 확정된 듯. 거의 이거는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거의 이제 다 도달을 한 약간 그런 이런 분위기인데 어떠한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볼까요?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권 관계자. 이 대통령으로선 지난 대선 당시 선거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조국 혁신당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조 전 대표 역시 자신처럼 검찰 보복 수사의 피해자란 생각 때문에 사면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여권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어떻게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면이 저 정도면은 뭐 거의 확실시 되지 않느냐. 확실시다. 뭐, 예, 저는 뭐 한 98, 9%는 네. 걱정되고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뭐 번복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조국 당이 후보 안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고마운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볼 때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초록은 동색이다. 같은 편끼리 8.15 때 봐주는 거 아니냐. 첫 특사로 한다는 게 통합이나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데 네. 같은 비리 정치인들 봐주기 이게 첫 특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재판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 범죄 있는 것도 그 조국 범죄 비교할 때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죠? 3심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권해 끝에 법관이 판단을 내린 건데 그걸 형량이 과하다 적다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얘기해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법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정치 우에 법이 있고 법은 정치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조국에 대한 사면이 다른 비리 정치인들 뭐 조희연이나 교육감이라든지 네. 최강욱 뭐 윤미향 또 그 위안부 그 돈 네. 떼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새 정부가 하는 첫 사면이 맞아?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지금은 한 팀이 돼서 뭐 조국 사면되면은 네. 같이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같이 가겠지만은 여권에서 팬덤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말고 조국 정도밖에 없어요. 야권에서는 한동훈 정도밖에 없고 네. 조국을 만약에 사면 복권시켜주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조국당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을 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 초기부터 네. 상당한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자칫 호랑이 새끼를 키우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라는 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선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면이냐 사면과 함께 복권이냐 얘기가 좀 다르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조국 복권이 확정이 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단순히 사면뿐만이 아니라 복권이 되면 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이 권한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창일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거라는 게 가깝게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또 있으면 다음 대선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면 복권하고 뭐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간 지방선거 말씀을 드리려 했던 건데 네. 지방선거에 아마 이제 호남에서 만약 복권이 되면 만약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되면 뭐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복권도 될 것 같아요. 같이 갈 것 같은데 복권돼서 내년 당장 지방선거에 글쎄요,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출마도 출마입니다만 네. 일단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조국당에서 혁신당에서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범여권의 어떤 시너지를 높인다는 의미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어요.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보다 강론으로 들어가 본다면 말이죠. 이 조국혁신당과 이 민주당이 서서히 분리될 수 있다고요. 분화될 수 있어요. 네.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슨 계속 같이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혁신당은 워낙 이제 조국혁신당의 당의 규모는 작지만 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워낙 강해요. 지금도 보세요. 계속 이 사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벌써.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꺼림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걸 치고 나왔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직 대통령이 그 말을 굳이 해야 되는가? 선 썩이 적절해 보진 않아요. 현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정말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전직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친문 진영과 친명 진영의 약간의 당장 갈등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세한 문제고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예민한 문제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호랑이 새끼인 거는 맞긴 맞다라는 지금 그 말씀인 거거든요. 때문에 조국 전 이 대표가 단순히 그냥 뭐 사면되고 복권되고 이제 뭐 풀려나서 석방되는 문제로 이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정치인 사면 있으면 좀 조국 전 장관도 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 문재인 전 장관을 어제 정청래 대표가 또 만났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정 대표 만난 문 전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잘해서 TK도 변화 있길. 두 사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문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보고 오시죠. 내년 지방선거를 그야말로 영남권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요즘 이제 불기용 쪽은 아주 많이 고무돼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가면 불기용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 이제 불기용뿐만 아니라 TK 지역도 또
따라서 또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대표님도 마찬가지였고 대통령님도 마찬가지.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네, 정청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는데 사면에 대한 일체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죠. 정말 없었냐? 없을 수도 있죠. 이미 다 뭐 결정이 됐다 그러면 또 얘기가 아예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윤영걸 대표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살짝 좀 이게 원론적인 얘기다, 의례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잘해서 TK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는 말을 원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앞에 괄호치고 조 전 대표 나오면 우리 같이 뭐 힘맞춰서 좀 잘해봅시다, 좀 도와줄게라는 게 들어있는 거냐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조 전 대표가 나오면은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고 또 손잡고 하겠죠. 지금 또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또 앞서는 걸로 나왔으니까 네. TK 지역에서 기대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 보면은 펠레의 저주라는 말을 써요. 펠레의 저주. 축구 선수 출신 펠레가 네. 우승한다고 한 팀은 꼭 져요. 네, 진다고 하는 팀이 꼭 이겨. 네. 그래서 반대로 한다고 그래서 펠레의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지난 선거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선거 나간 의원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지난번에도 조국 전 사면이 시급하다고 우상호 정무수석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사면하고 싶었으면은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김경수 경남지사를 해줬어야죠. 김경수 경남지사 두루킹 때문에 들어갔는데 사실 누구 때문에 대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조국 해주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품위나 처신 없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한마디 덧붙이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던 인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너럭바위에서 또 눈시울을 붉혔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노사모 출신이긴 하지만 네. 한미 FTA 요새 얼마나 중요한지 잘한 건지 지금 알았잖아요.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구사한 거예요. 그걸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정청래였습니다. 또 이라크 파병 제일 크게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부터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세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니 김경수 경남지사 냅두고 왜 또 조국 전 대표를 뭐 사면 복권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대신 들어간 거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개인 의견입니다. 일단 개인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일단 어쨌거나 좀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어떤 요청이랄까 이런 사면 복권에 대한 요청은 좀 부적절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사면 복권 대상자로 들어간 사람이 조국 전 대표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누구이나 좀 같이 볼까요? 네. 정경심 전 교수, 이 조 전 대표의 배우자죠. 조혜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뜻밖에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또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누가 있느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심학봉 등에서 여야 정치인 한 8명 정도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은 며칠 전에 내가 누구 문자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누구 해주세요. 제가 요번에 추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바로 그 명단의 인물들이죠. 거의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최천일 교수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니 이거 이번에 내가 다 철회하겠습니다. 내가 요청한 거 다 철회할 거예요. 이번에 민생으로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물른 겁니까? 아니 근데 그 철회한다고 철회가 되는 겁니까? 이미 다 문자가 갔고 이미 다 보도가 됐고 네. 그 참 저기 요즘 정치인들 참 보면 딱해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든가 자신이 한 거 자신이 책임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보냈어요 정차민, 홍문종, 심학봉을? 그리고 저분들은 말이죠 뇌물 횡령죄들이에요. 사면 대상이 포함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이것도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 같이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이모티콘 웃음 이모티콘까지는 좋은데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당해 보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또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고 알려지니까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 또 사면 이 사람들 안 시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약하다고요. 뇌물 횡령죄고 뭐 철회한다며요 또. 부탁을 자기가 철회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사면 복권에 포함 안 시켜도 부담될 거 없죠.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아무튼 간에 조국 전 장관은 사면을 시키고 저 사람 또 사면 안 시키면은 또 야당에서 형평성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물론 이 죄질은 다르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죄질도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녀 입시 비리에다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이기 때문에 보기 따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년 확정이 된 거 아니었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면이 말이죠.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남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권 때마다 사면이 너무 정치적으로 특히 재벌들 사면하고 말이 좋아서 경제 통합한다고 재벌 사면합니다만 그 재벌들 그 형을 받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사면한다고 무슨 통합이 되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면권은 정말 신중하게 행사돼야 돼요. 사면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이걸 무슨 조자룡 홍카 쓰듯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정차민, 홍문정 저런 분, 심학봉 저런 사람들 저런 분들 사면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사면, 복권 그게 뭐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라도 일반인들도 굉장히 큰 사안이죠. 그런데 이런 큰 사안들 사면, 복권의 문제를 마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치권에선 짬짬이 하듯 서로 주고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